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해수의 순환 부분에서 해수의 변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 거고요. 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온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온이라고 하면 표층 수온이 있겠죠? 표층에 있는 수온을 보통 우리는 수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표층 수온도 보면은 위도별로 분포가 됩니다. 위도별 분포를 보면은 이제 적도 쪽에서는 약 표층 수온이 약 30도 정도 되고요. 30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극지방 쪽에서는 약 마이너스 2도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가 표층 수온의 그림을 제시를 해줄 텐데요. 네, 추가 영상 보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수온 분포를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될 건데요. 표충수온은 아까 했다시피 여기 온도 낮은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북미 쪽에 낮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왜 그런 걸까요? 네, 한류가 내려오기 때문이죠. 네, 캘리포니아 해류가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가 찬 부분을 띠고 있고요. 이 부분 역시도 페루 해류가 내려오게 되면서 찬 부분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적도 부근 쪽에 보면은 뜨거운 부분이 보이죠. 지금 빨갛게 돼 있는 이 부분은 우리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 사이에 적도 반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온도가 높은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아프리카 이쪽 옆에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하고 보면은 약 15도 가까이 차이가 보면 이 노란색 부분도 있고 여기 빨간색 부분 있는 거 보면은 대략 한 10도에서 15도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서양이 중심이 돼 있지만 우리는 태평양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태평양 부근이 보통 이제 저기압을 띠게 되고 동태평양 부근이 고기압을 띠게 되면서 이제 무역풍에 의해서 편동풍에 의해서 이제 동서순환이 일어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적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워커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쪽 적도 부근에서도 보면은 유난히 적도 부근에 여기 유난히 온도가 낮은 부분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요, 적도 용승에 관한 그림인데요. 결국에는 자 지금 우리 북적도 해류가 흐르고 남적도 해류가 흐르는데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다시피 3월에서도 나왔다시피 자, 진행 방향의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 해수들이 다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진행 방향의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상대적으로 비죠. 왜냐면은 이쪽 위에 북반구 있는 애들은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남반구 있는 애들은 전반적으로 남쪽으로 가버리니까 가운데가 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바다 밑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찬물이 이 적도에서 용승을 하게 되면서 적도 용승이고요. 네, 이 용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적도 부근에 낮은 수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왜 수온이 낮은 게 나타나는지 기, 니, 디로 보통 나올 수가 있겠고요. 어렵게는 안 나오겠죠? 네, 여러분들한테 이런 해석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랑 이제 관련돼서 나오는 게 엘니뇨랑 라니냐겠죠? 이 부분도 이제 몇 시간 뒤에 같이 영상으로 볼 거니까요. 우리 다시 종이로 돌아가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표층 수온 같은 경우에는 위도별 분포로 약 적도에서는 30도, 극지방에서는 마이너스 2도를 나타내는데요. 보통 등수온선이라고 하죠. 수온이 같은 부분을 선으로 나타낸 이 등수온선은 지도상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 위도와 나란합니다. 대체로 나란합니다. 그래서 위도와 나란한 경향을 보이고, 하지만 위도랑 대체로 나란하다는 거는 아닌 곳도 있다는 거죠. 등소온선으로 봤을 때 위도와 나란하지 않은 곳은 보통 용승이나 그 다음에 해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해류의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층수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열대의 순환에서 보면은 아열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화 현상을 받는데요. 우리 전향력과 그 다음에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네, 서안 강화 현상을 받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서안 강화 현상은 저번 시간에 우리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온의 변화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죠. 수온 변화의 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은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때는 수온 변화의 폭, 그 다음에 수온 변화의 계절의 어떤 차이는요, 중심부가 작습니다. 수온 변화의 폭이 왜 중심부가 작을까요?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다 중심부 쪽이 수온 변화가 작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연안에 비해서 담수 유입이 작기 때문입니다. 담수 유입이 작기 때문에 중심부의 어떤 변화가 작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보면은 표층수온 같은 경우에는 이 표층 물이 존재하는 그 부근의 지역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표층수온이었고요. 그러면은 표층수온을 주는 위도별 분포까지 봤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볼 거냐면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번 알아봅시다. 표층수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제일 첫 번째 요인은요. 표층수온이 다른 제일 첫 번째 요인은 당연하게도 네,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겠죠? 자,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디가 제일 많았나요? 보면은 적도 부근이 많았죠? 적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았고 극지방은요? 극지방은 작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표층수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냐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 말고 나머지가 네, 대륙의 분포입니다. 자, 우리 지구상에서 남반구랑 북반구랑 나눌 수 있죠? 여기서 육지가 많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북반구입니다. 북반구는 다른 말로 네, 대륙 많죠? 대륙이 많은 북반구는 표층수온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층수온에 영향을 주는 거 바로 해류입니다. 해류의 영향을 표층수온이 받습니다. 보면은 난류 봅시다. 난류 같은 경우에 난류가 흐르는 곳에 해역의 수온은 어떻습니까? 해역의 수온은 높고요. 한류가 있는 곳은요. 한류가 흐르는 곳은 우리 지도상에서 봤다시피 수온이 낮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영향을 주는 요인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거. 자, 표층 수온의 네, 연직 분포를 한번 봅시다. 표층 수온이 그럼 어떻게 분포하는지 봐야겠죠? 분포는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수온, 연직, 분포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을 그릴 텐데요. 설명도 적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롭게, 좀 더 저도 크게 그려볼까요? 여유롭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온을 연직 분포로 이렇게 나타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에서부터 깊이, 지금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일정한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혼합층이라고 하죠. 믹싱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바다 깊은 곳에 수온이 깊이에 따라서 일정한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을 뭐라고 하냐면 심해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층, 바로 수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혼합층에서 심해층으로 가는데 보면 수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온이 약해지는 층이라고 해서 바로 수온 약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중학교 때 배워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혼합층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요. 바람이 섞어준다 라는 얘기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 물을 혼합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혼합을 시키기 때문에 이쪽
해수면 부분과 그 다음에 바람에 영향이 닿는 이 혼합층 끝에 부분은 분명히 바람이 안 분다면 기온의 차이, 수온의 차이가 날 거지만 바람이 섞어주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수온이 일정한 층을 바로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이 혼합층의 세기, 이 바람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혼합층의 두께도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바람의 세기와 이 두께는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연관되어서 뭔가를 또 할 건데요. 그거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자, 수온 약층 부분 봅시다. 수온 약층 부분은 자, 수온이 약해지는 층이니까 결국에 뭐냐? 네, 수온이 급락하는 층입니다. 수온이 급락하는 층이고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유체, 그러니까 기체나 그 다음에 액체 같은 거 보면은 뜨거운 거는 상승을 하죠. 그 다음에 차가운 거는 하강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수온이죠. 수온이고 요게 깊이입니다. 깊이라고 했을 때, 자, 수온 약층의 수온을 보면은 위쪽 부분이 수온이 높죠.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이 수온이 낮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안 섞입니다. 연직적인 혼합이 없죠. 자, 혼합이 없습니다. 혼합이 없으면 무슨 층? 안정한 층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한 층의 이 역할은 뭐냐면 바로 심해층과 혼합층의 교환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얘네가 안 섞이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안 섞이냐? 물질과 그 다음에 에너지 교환을 차단시켜 주죠. 바로 그것이 수온 약층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해층 한번 볼까요?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온이 가장 낮죠. 수온이 낮은 층이고요. 그 다음에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수온 변화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고 깊기 때문에 위도와 그 다음에 계절에 관계없이 위도와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수온의 연직 분포였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관시킬 거는 바로 이거랑 연관시킬 게 바로 용존 산소량입니다. 용존 산소량과 용존 CO2 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용존 산소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게 기체, 녹아있는 기체라는 거죠. 녹아있는 기체라는 건데 우리 그림 하나 그리고 갈게요. 자,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바로 용존 산소량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검은색으로 표시한 게 용존 CO2량입니다. 여기서 보면 용존 기체 자체는요. 옆에다가 설명 잠깐 적을까요? 자, 용존 기체는 어느 순위냐면 CO2가 가장 많고요. 바닷속에 녹아있는 게 CO2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N2, 그 다음에 O2 순위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다 같은 경우에 기포가 뭐가 더 많죠? 우리 오후 2시에 운동장에 세워놓은 사이다랑 그 다음에 냉동실에 얼려놓은 사이다랑 뭐가 더 기포가 훨씬 많을까요? 바로 냉동실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온도가 낮을수록 용존 산소량은 높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사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사이다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수심에 따라 이러한 그림으로 두 개가 나눠질 수 있는데요. 저번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산소가 더 많다라고 나왔었는데 값을 보시면 아마 책에는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수심에 따라 이 값 시작하는 값을 보시면요. 산소는 4ml, 5ml 사이고요.
그 다음에 CO2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47 사이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CO2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바로 수온의 연직 분포와 연관돼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 선소량에서 표층이라고 나와 있죠? 표층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혼합층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바람 혼합, 그 다음에 수온의 일정함, 이때 이 혼합층 안에 있는 부분이 바로 표층인데요. 여기서 용존 산소량하고 연관을 시켜보면요. 연관을 시켜보면, 빼서 한번 적어볼까요? 조금 더럽긴 하겠네요. 여기다 적을까요? 네. 여기다가 적어봅시다. 파란색으로 적을게요. 자, 표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100m까지는 대기 중에 산소가 높습니다. 대기 중 산소가 녹아요. 녹아들고요. 그 다음에 100m까지 광합성이, 깊이 100m까지는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표층에서 보면 어때요? 지금 용존 산소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광합성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높고요. 하지만 반면에 보시면 용존 산소량이 높은 만큼 보시면은 용존 CO2량은 대개 용존 CO2는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층 한번 볼까요? 중층은 어디냐면 바로 이쪽 중간 부분에다가 적어주면 좋겠는데요. 150에서부터 800m입니다. 800m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공급되는 산소가 없습니다. 공급되는 산소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동식물이 호흡을 했을 때 산소가 없으니까 뭐만 생기겠어요? CO2만 생기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유기물이 죽으면요. 분해가 되겠죠? 유기물 분해로 인해서 용존 산소량, DO죠? 얘가 급감합니다. 중층에서는 지금 용존 산소량, DO가 급감하는데 반면에 뭐냐? 용존 CO2는 어떻게 됩니까? 용존 CO2는 많아지죠. 글씨가 조금 겹쳐지는데요,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지금 실패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필기 여유롭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표시한다고 지금 형광펜 쳐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심해층 한번 볼까요? 자, 심해층은 일단은 자,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심층, 그러니까 용존 산소량주 부분에서 심층은 1000m보다 깊은 곳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극지방의 찬 해수 때문에 극지방의 찬 해수는 어때요? 용존 산소량이 굉장히 풍부하죠? 네, 얘네 때문에 네. 극지방의 찬 해수는 굉장히 많은 산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심층에서는 다시 산소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O가 많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지금 여기서 보면 표층과 중층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높을 때에 CO2가 낮고 혹은 산소가 감소할 때 CO2가 많은 거를 볼 수 있었는데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많아도 수압이 높아져서 용존 CO2 자체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시 높아지죠? 여기서 보면. 자, 그리고 여기 우리 심해층에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한번 볼까요?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이 부분은 내신에서 자주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자,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 보통 태양 에너지 있죠? 태양 에너지. 파란색으로 적는 게 나을까요? 자, 요거. 자,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는 수심 100m 이내에 수심 100m, 우리 아까 표층 부분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그때였죠. 수심 100m 이내에 태양 에너지가 98% 흡수가 됩니다. 네. 수심 100m 이내에 거의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자, 바로 심해층에서는 수온 변화가 태양 에너지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가서요. 우리 위도별 분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되게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여기 위도별 분포에서 보면 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때 가장 윗부분이 뭐냐? 바로 우리 아까 연직 분포했었던 여기가 혼합층이고요. 네, 제일 윗부분이 혼합층, 그 다음에 제일 아랫부분이 심해층입니다. 그리고 수온, 약층인데요. 여러분들은 보통 문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나왔었는데 요즘 문제는 우리 3월 모의고사에서도 나왔죠. 고3 3월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이 위도별로 분포된 거를 다시 우리 연직 분포 요 모양 있죠. 이 모양으로 다시 만들게끔 전환을 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그러면 요 모양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바로 꼭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자, 여기 영도죠. 영도 부근의 혼합층 부분이 어디예요? 쭉 끄면은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영도니까, 자, 적도 부근이니까 표층 수온은 가장 높겠죠. 그래서 여기 혼합층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중위도 부근에서의 혼합층의 그 시작 끝 부분을 어떻게 맞추느냐? 바로 여기 요 선 있죠? 지금 30도 부근 혹은 북위 30도 부근에서 혼합층이 끝나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극지방보다 그 다음에 적도보다는 표층 수온이 중간쯤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꺼주시면 되겠어요. 중위도 부근은 파란색으로 꺼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극지방 부근 어떻게 하겠어요? 극지방 부근은 요 부분이겠네요. 그죠?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극지방 부분은 실제로도 혼합층이 잘 안 드러나죠. 자, 그러고 이제 혼합층, 수온약층과 심해층이 이제 시작되는 적도 부근에서를 보게 되면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끄어주시고 그 다음에 끄어주시고 적당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 요쯤에서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수온약층 요 부분에 있고 제가 너무 올라가게 그렸죠? 올라가게 그렸으니까 조금 더 내려줍시다. 너무 과장되게 그려서 그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떤 식으로 실제로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 중위도 부분 어떻게 돼요? 중위도는 여기 30도 이쪽이니까 여기죠? 요 부분이죠. 네, 요 부분 요렇게 해서 보통 심해층까지 가는 그 온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60도 부분 보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검은색 부분이 저위도였고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이 중위도,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이 고위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래프의 기울기, 가파르기가 어디가 더 가팔라요? 네, 중위도가 지금 제가 그냥 멋대로 그렸어도 중위도가 훨씬 더 가파르죠? 네, 그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림 참고하지 마시고요. 이 그림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교과서 그림이나 혹은 문제집 그림 조금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임의로 이렇게 그린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문제 풀 때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긴장을 하면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혼합층의 두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혼합층 두께는 결국에 바람의 세기랑 비례한다고 했었죠. 이때 혼합층의 두께는 어디가 제일 두껍나요? 여기 보면은 자, 중위도 부근, 그 다음에 적도 부근입니다. 자, 혼합층의 두께는 중위도가 두껍죠. 중위도 지방이 두껍다라는 말은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중위도 지역이 바람이 강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표층에 바람이 강하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온약층의 두께 한번, 수온약층의 깊이 한번 볼게요. 수온약층의 깊이는 어디가? 자,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를 보시면, 자, 위도별 분포에서 요게 깊이죠? 자, 이 세로축이 깊이입니다. 그런데 수온약층이 어디가 제일 시작이 깊습니까? 보면은,
극지방은 없고요. 적도랑 중위도랑 비교했을 때 혼합층이 두꺼운 부분이 중위도였으니까 결국에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도 중위도가 가장 깊겠죠? 가장 깊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외워주시면 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수온약층의 깊이가 결국에 중위도가 가장 깊다는 얘기는 결국에 혼합층이 제일 두껍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1번과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거 위도 60도 이상은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나타나나요? 네,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안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 용존 산소량과 연관을 시켜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용존 산소량과 연관시켜줘야 되는 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증가 경향. 왜 그럴까요? 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 용존산소량은 온도가 낮을수록 높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용존산소량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밀도 부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